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우선 오늘 사실상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또 강한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몇몇 종목들 대상으로 이렇게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뭐 10% 넘게 하락한 종목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적게는 아무리 적어도 3% 가까이 이렇게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소부장 위주로 이 편입하셨던 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힘드셨던 그런 장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드리고자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주가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LNF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었고요. 물론 내일 시세를 한번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선 뭐 이제 매매 동향을 보셨을 때 외인들 그리고 기관계까지 과하게 이렇게 또 매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뭐 목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인들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이어나가면서 오늘도 뭐 90% 가까이 이 하락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목 이제 10%를 제외하고 90%에 가까운 그런 종목들이 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오늘은 그나마 좀 덜했습니다. 뭐 이제 저번 주에 비해서는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 지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장이 시작하자마자 뭐 1시간 만에 외인들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었고요. 이제 장이 끝날 때쯤에는 2조 원 넘게 이제 매도세를 이어나가더라고요. 뭐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이제 큰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진 않고요. 코스피도 뭐 코스닥도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여러 가지 상승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 중국과 미국이죠. G2의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입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죠. 그리고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 뭐 중국은 산업 생산, 그리고 소배 판매 지수, 이제 지수까지 모두 부진한, 굉장히 그냥 부진한 정도가 아니고 최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까지 겹치면서 경제 활동도 당분간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이렇게 뭐 이제 하락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물론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감히 언급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또 이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이 미군 부대 철수에 대한 이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또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인프라 지출 이제 협의도 그렇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혼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과 함께 합의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비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증시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이렇게 또 부각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그런 종목까지 모두 하락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국내 배터리 3사는 그렇다 치고, 이제 뭐 LG화학이든 삼성 SDI는 그렇다 치고, 매매 동향을 보셨을 때, 자, SK 아이테크놀로지 다행히 이제 매수세로 전환하긴 했습니다. 외인들 뭐 일진 머티리얼즈, SKC, 후성, 뭐 천보, 대덕전자 모두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또 양극재 회사로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중이고요. LNF도 똑같은 양극재 회사인데 과하게 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외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LNF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세롱닉스도 이렇게 또 과하게 큰 폭으로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세로닉스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NF의 지분의 약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고, 상하프론테크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정책, 친환경 정책 이제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복합적으로 이제 정책 이슈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까지 겹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2차 전지나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얼마 전에 바이오 사이언스 굉장히 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오 사이언스도 결국에는 오늘 뭐 10% 넘게 뭐 20% 가까이 이렇게 또 상승세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제 같은 이제 지분을 보유했던 그런 SK 케미칼도 오늘 뭐 이제 다시 이제 꼬리를 남긴 채로 하락하게 되었지만 결국 고점까지 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뭐 세로닉스, LNF도 이제 똑같은 뭐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친환경 정책은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락을 맞이하긴 했지만 물론 여러분들의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많이 걱정스럽긴 하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차 전지 이 뭐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양극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잖아요. 이 양극재에 대한 성장이 바로 이제 배터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LNF는 양극재 회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이제 뭐라고 하죠? 이 리포트는 지금 LG화학 리포트고요.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뭐 따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양극재 혹은 뭐 이제 LNF에 관한 리포트를 찾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이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다른 소재주들에 비해서 그리고 양극재가 굉장히 또 고평가 이런 과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LNF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0% 넘게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7월 초부터인가? 아무튼 6월 말부터인가? 그때부터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바라보셨던 분들께서는 전혀 이제 되실 필요가 없겠죠. 150%까지 시세를 챙기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10%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7월 초부터 추천을 드렸었네요. 이때부터 추천드려서 뭐 그때부터 들고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앞으로 이번 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씩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이 그렇고요. 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말해서 뭐합니까? 이제 매도 리포트까지 쏟아지면서 이런 이제 안 좋은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뭐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연일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하나를 더 꼽자라고 한다면 뭐 바이오까지 이 정책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락하거나 횡보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횡보할 때 하는 구간 동안 충분히 먹거리는 있습니다. 뭐 90% 이상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10% 이상까지는 이런 상승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단기적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은 뷰웍스부터 시작해서 LG화학 그리고 오늘 수익 봤던 종목들은 이렇게 또 뭐 한솔케미칼, FNS텍은 뭐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수익금이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익률로 계산해 봤을 때는 5% 가까이 수익을 또 봤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삼성 SDI는 뭐 11% 이상까지 수익을 보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뭐 지난주까지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이벤트는 진행하진 않지만 이렇게 리딩방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0일 추가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한 달 해서 여러분 44만 원이라는 금액대로 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충분히 먹거리는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께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굉장히 또 예전에 추천을 드렸어요. 믿지 못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19만 5천 원대에 추천드리기도 했었고, 또 수익을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또 보신 분도 계시기도 하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 뭐 3%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분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고요. 네이버도 예전에 300만 원이라는 충분한 이런 이제 스윙 종목으로서 추천드리면서 꽤나 큰 금액을 챙기시기도 하셨으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하락장이라고 해서 그냥 VIP방 혹은 이제 내가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계좌를 튼튼하게 만드는, 분명히 중장기 종목으로 편입하셨다가 지금 이제 파란불 들어온 몇몇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 이제 잠깐만 보유를 해 두시고 비중을 내버려 두시고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노리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하셔서 시세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추천주를 좀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VIP방 회원분들께서도 이제 불만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료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추천주를 드릴 수 있냐라고 이제 하셔서, 대신에 제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좀 산업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좀 편입하시면 좋을지 이런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사실상 이제 예전부터 영상까지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이버라는 종목이죠.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시기에 또 적절한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XR이라고 해서 AR 그리고 뭐 MR, VR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특히 MR 같은 경우는 이제 VR과 AR의 뭐 이제 중간 정도,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 다리라기 하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섞은 그런 이제 증강 형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MR은 특히 이제 산업용에서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가도 더 이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MR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여러분께서 편입하시는 거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의 이제 가장 큰 매력은 제페토 안에 2억 명이라는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가입자 수가 이제 90% 이상, 그리고 10대, 20대가 이 중에서 80%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상관없는데 이 10대, 20대가 나중에 커서 이제 정말 장년층으로 성장함으로써 여기 안에서 소비 활동까지 이어지게 되었을 때,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페토 안에서 뭐 옷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이라고 하던가 집을 또 사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성장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적극적인 편입니다. 네이버가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이제 충분히 주가 상승과 그리고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장기 종목으로 편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네이버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LNF는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인 시세 부분은 내일까지 한번 시세를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